네, 안녕하십니까. 오정근 북콘서트, 오정근 교수님의 북콘서트 롱게임 아주 좋은 책입니다. 미국을 대체하려는 중국의 대전략 발제를 하는 신백훈입니다. 사이버 화학서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좋은 책을 선택을 해주시고 발제까지 해주시게 한 오정근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자는 이제 러시더시, 이게 보니까 하버드 대학 박사인데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 중국 담당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아주 실무와 이론이 겸비된, 그래서 참 좋은 책을 썼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책 소개 내용을 보면은 11쪽에 이 책의 특징은 러시듯이 저자가 이 모든 주장을 중국의 자료들을 통해 증명한다는 점입니다. 그는 중국 공산당과 중앙정부의 방대한 문사들, 중국 지도자들을 비롯한 고위 관리들의 연설, 회고록, 저명한 학자들의 글들을 아주 치밀하게 살피고 외부 세계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암호 같은 용어로 적혀있는 자료들을 해석을 해서 중국의 대전략을 논증했다는 겁니다. 참 이 설명을 듣고 안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의 시각에서 일방적으로 쓰거나 과장된 것이 아니라 중국의 당과 정부의 권위 있는 묻는 자료를 통해서 철저한 검증을 한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책에서도 이렇게 써야겠죠. 자, 차례를 보시면은 1부, 2부, 3부로 나눠져 있는데 그 1부는 도광량해,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숨길도 빛광, 숨길도 이 회자는 금 때까지 빛을 숨길다, 이게 실력을 키울 때까지. 그 다음에 짠 하고 나타난다. 1989년과 2008년 사이에 2부는 유소작이라고 이렇게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유소작이는 뭐냐? 즉 자기 움직여야만이 만들 수가 있다. 움직여야만이 만들 수 있다. 구해야만이 얻을 수가 있다. 두드리면 열 수가 있다. 뭐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2009년에서부터 2016년 3부가 제가 발제를 합니다. 100년 만의 대변동이다, 이게. 중국의 세 번째 대치 전략, 즉 도광량의 유소작이 다음에 이제는 완전히 대놓고 글로벌 확장식이다. 2017년 이후부터. 그래서 11장, 12장인데요. 이 책은 1장에서부터 12장까지가 중국을 분석, 논증한 것이고 맨 마지막에 13장에는 미중 경쟁을 위해서 정말로 전문가로서 지식인으로서 어떻게 미국이 대응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맨 마지막 장에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11장 세계의 중심 무대를 향해서 미국이 태와 중국이 글로벌 야맹, 여기에 제일 처음에 인용한 것을 보면은 미국이 지배하는 서구 중심의 세계 질서는 인류의 발전과 경제 성장에 지대한 기대를 했다. 그러나 그러한 기회는 과거에만 있었다, 이게. 과거의 일이다, 이제는 중국이 있다. 그러니까 푸잉이라고 하는 중국의 전직 외교관이 한 이야기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그 다음에 후에는 2021년에 시진핑 한 말이죠. 세계는 100년 만에 대변동을 겪고 있지만 시간과 모멘텀은 전부 우리 중국 편이다. 여기에 우리 힘도 있고 활력이 있고 우리의 결단과 자신감 또한 있다. 자신만만한 소리죠. 아주 큰 소리 뻥뻥 치고 있는 겁니다. 양제츠라고 한 27살의 관광 아이들을 부시 대통령 가족을 아주 매료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국 위원까지 되었는데 이게 미국통이죠. 미국통. 여기에는 인민일보에 아주 미국을 비롯해 서양을 조롱하는 글을 썼습니다. 국제적 풍경이 서구에 의해 지배되고 국제관계의 개념이 주로 서구적 가치를 지향하는 서구 중심주의는 지속되기 어렵다. 끝났다. 서구 강대국조차 부실한 거버넌스와 문제 때문에 직면하고 있다. 이제 새로운 개념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진핑은 최근 연설에서 나는 간부들에게 두 가지 전망적 상황을 염두에 둔다고 주장한다. 하나는 중화민족이 위대한 부흥, 다른 하나는 100년 만의 대변동이다. 이것이 우리 계획의 기본 출발점이다 하는 겁니다. 이 구절에는 이제 역사가 있다고 이 책에는 소개되고 있습니다. 1872년 청나라 장군 이홍장 아주 유명하죠. 우리 조선과 관련해서도 이홍장이가
일본에도 깨지고 여러 가지 깨지면서 영국에도 깨지고 하면서 한탄스럽게 한 말이죠. 청나라는 3,000년 동안 보지 못한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이제 중국 민족주의자들에게 이제 우리는 망했다 이게요. 여기 굴욕을 시켜서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된다. 이런 선언을 한 거죠. 3,000년의 그 찬란한 역사가 깨졌다 이 말이죠. 그런데 2017년도에 이용장이 말한 것이 시진핑에서는 또 다시 말해주고 있다. 무슨 얘기냐. 이용장은 이렇게 우리는 3천만에 깨졌다 하지만은 시진핑의 구절은 부흥, 이제 우리 시대가 왔다. 이용장은 깨졌다. 우리는 이제 우리 시대다. 이렇게 비교가 된다. 그런 겁니다. 중국의 야망이 인도 태평양의 지배냐 대만 정도가 아니고 전 세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 강력한 증거라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원래 세계에서 중국은 100년만 대변동에 직면했다. 현재 중국은 근대 이후 최고의 발전기에 있으며 세계는 100년 만에 대변동 상태에 와 있는데 이 대변동이란 뭐냐? 대변동이란 의심할 바 없이 미국과 서양이 서구의 쇠퇴라고 지적을 했다. 중국의 글로벌 대전략의 목표는 2049년 민족 부흥, 자기네 중화민족을 부흥시킨다. 정치적 국제국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경제에서 4차 산업혁명을 장악을 하고 군사적으로는 세계 널리 보기입니다. 중국은 그러면은 이제 힘이 세게 가니까 어떻게 또 방법을 확장하겠죠,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 장에서는 먼저 소개하는 규절이 구이 총리 스웨덴 중국 대사가 2019년도에 한 얘기입니다. 아주 자신만만한 소리죠. 우리는 친구를 위해서는 좋은 와인을 갖고 있지만 적에게는 산탄총을 갖고 있다. 즉 중국 편이 되면은 좋은 와인을 주지만은 중국과 맞서면은 총으로 죽을 것이다. 그런 협박이죠. 중국은 한때 다른 나라가 운영하는 지역 기구를 약화시키고 자신이 통제하는 지역국으로 만들고자 했다. 당 문서와 중국의 행동이 보여주는 것처럼 중국의 노력은 자체 시스템의 정통성을 더 힘차게 촉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글로벌 거버넌스와 질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국의 주요 외교 정책의 문서와 연설을 검토하면은 이런 추진이 분명해진다고. 여기서 이렇게 글로벌 자기네 세를 확장시키려고 하는데 그 네 가지 방법입니다. 유엔 시스템에서 영향을 끼치는 거, 글로벌 지역국으로 만드는 거, 새로운 연합을 만드는 거, 특정 거버넌스 관행을 수출하는 거,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엔 영향력을 추가하는 방법은 중국은 미국과 무관심을 활용해서 유엔에서 15개 전문 기구 중에 4곳을 다 차지했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많이 차지한 거죠. 최고 지도자 자리에 중국의 관리들을 배치하려 부지런히 노력을 해서 유엔 산업개발기구, 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전기통신연합, 식량농업기구, 또 거기다가 WHO죠. 그런 것에 다 영향이 WHO 이번에 코로나에 관련해서도 뉴스에도 나오고 있는 걸 봤습니다. 다음에는 경제적 방법과 수단, 기술과 금융. 경제적 도구와 관련해서 중국은 이제 미국 질서를 대체하려는 야심의 중심을 보고 있다. 100년 만에 대변동의 핵심 구성 요소는 서구를 추월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에 4차 산업혁명 이 용어를 가지고 이 중국에서가 이 용어를 가지고 세계를 제패하는데 같이 중국의 좋은 기회로 활용을 한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든가 양자 컴퓨팅이라든가 스마트폰 제조하는 거 생명고 또 암호화폐하는 것, 중국이 이렇게 신경을 엄청 쓰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군사적 방법과 수단을 세계화하고 있는데 중국의 군사 전략이 한때 미국의 힘을 약화시키고 인도 태평양에서 중국이 힘을 구축하는 것을 우선하는데 본거지는 중국 너머로 군대를 더 글로벌하게 더 지구촌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13장의 미중 경쟁을 위한 비대칭 전략은 뭐냐? 이제 12장까지는 분석을 했고 13장은 지식인으로서 전문가로서 미 행정부에 미국에 하는 거죠. 참 이거 애국 지식인 보면서 야 우리나라도 이런 애국 지식인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의 대응 방안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자원이 사용되는 효율성에 있어서 상대방만큼이거나 그 이상이어야 된다. 이제 상대방도 비슷한 자원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 내에서 중국은 영내 군사비의 절반 이상, 아시아에서는 절반 이상, 경제활동의 절반 이상, 그리고 미국 GDP의 60%를 넘어선 최초의 경쟁국이다. 최초의. 그리고 구매력을 고려하면 미국 경제보다 25% 더 크다. 이러한 추세 때문에
반면에 중국은 지난 10년 동안 더욱 대담해졌으며 중국이 약해졌을 때에 지켰던 약속을 다 깨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콩 자치제 잔류해주겠다 한 걸 위반했고, 인도에서 인도 군인들 그냥 몽둥이로 아주 무력해서 죽인 것이 있고, 호주 경제에 대해서 아주 나쁜 짓 했죠. 그리고 남중국해 미사일하고 유럽 시민 납치 등 이게 아주 깡패짓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경쟁의 본질을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 질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저자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질서를 하는데 그냥 힘으로서 제압을 해서 강조시키느냐, 아니면 합의는 뭐냐, 잘 하면 상을 준다, 상을 준다, 이게 당근을 주면서 하는 거냐,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은 정통성이 있느냐,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이냐, 미국은. 그러면서 이게 바티칸이 로마 바티칸 교황 이야기죠. 신학적인 역할로 인해서 물리적 힘은 전혀 행사하지 않지만은 지휘력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정통성에 의한 질서를 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중국의 부상에 대처하기 위해서 미국은 두 가지의 광범위한 전략, 중국과 타협할 것이냐, 중국을 변화시킬 것이냐, 이것들에 다 단점이 있다. 먼저 중국에 타협하기에는 많은 분석가들이 타협만이 중국의 힘을 약화시키고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타협주의적 관점은 완전히 일방적인 영토적 타협, 최대주의 대타협, 상호 타협을 단계적으로 지나가는 최소주의 대타협, 정치적 군사적 수준에서의 전술적 또는 작전상 재보전 같은 몇 가지 이제 범주가 있다는 것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변화시키기는 또 뭐냐? 중국을 경쟁자로 만드는 내부 구조를 제거하거나 완화하는 것을 속한다는 겁니다. 중국을 좀 더 자유주의적인 방향으로 평화롭게 진화시키는 노력이나 자유주의로 추정되는 파벌을 지지하는 노력은 성공하지 못하고 앞으로도 성공하기가 힘들 것 같다. 이게 중국을 변화시키는 것은 힘들겠다. 평화로운 진화는 중국의 내부 정치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성하는 노력은 성공하기가 어렵다. 그럼 중국 정부를 전복시키는 거냐? 이거는 특히 위험하다. 또 성공할 가능성도 매우 낮다. 이런 것은 우리 하지 말자. 그래서 비대칭 전략으로 중국을 수용하거나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 남아있는 가장 논리적인 대안은 경쟁 전략이다. 미국의 레버지를 활용할 수 있는 강점은 뭘까? 미국의 민주주의와 그것이 만들어낸 질서, 권위주의적 경쟁력의 경쟁력이죠. 그러나 자유주의 시장경제, 이것이 권위주의 중국의 그런 것보다는 경쟁력이 있다.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하자.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항목별로 조곤조곤 제시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약화시키기는 비대칭 거부 무기에 투자하라. 동맹국 및 파트너의 지역 거부 능력 개발을 지원하라. 해외 기지를 구축하려는 중국의 고비용 노력을 약화시켜라. 또 경제적 약화시키기는 이거를 중국을 이렇게 경제적으로 약화시키기는 1대1로 구상을 다자와 제도화해서 중국이 정치적 팔비틀기 약속들을 하는 것을 좌절시킬 것을 촉구해라. 파트너의 중국 자금 조달 평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을 제공하라. 중국에 사기당하는 것을 못하도록 미국이 이렇게 가르쳐주라는 것이죠. 해외에서의 중국의 정치적 부패에 대응하기에 정보 공간을 활용을 해라. 중국이 엄청나게 불피한다는 것이죠. 그거를 활용을 해라. 동맹국 및 파트너에게 대안적 자금을 조달해라. 미국도 좀 지원해주라. 중국이 기술 있으면 중국이 기술 다 절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응해라. 정치적 약화시키기는 중국이 주도하는 다자간 프로세스에 참여해서 개발을 형성하거나 지연시켜라. 미국의 질서 구축하기는 낮은 비용으로 중국 질서 구축을 약화시키고 동시에 미국의 질서에 재투자하는 노력 없이는 안 된다. 투자해야 된다. 미국도. 그래서 미국의 군사적 구축하기는 중국의 반접근 지역 거부 노력에 대해서 회복력을 구축하라.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다양한 미국의 태세를 구축하라. 탄력적인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라. 그러니까 경제적 구축하기는 중국의 신기술의 도전으로부터 달러 지배력을 유지하라. 미국 공급망을 감시할 기구를 만들어라. 미국 혁신을 위한 인재 기반에 재투자하라. 미국 혁신을 위한 기초과학 연구에 재투자하라. 장기 기업 계획을 장려하기 위해 금융시장과 세금 정책을 개혁하라. 주요 산업 및 혁신을 유지하기 위한 경쟁력 있는 산업정책 아키텍처를 구축하라. 연구개발을 위한 연합상태계를 구축하라. 산업표준 설정기구에서
국가 개입과 조정력과 역량 강화를 구축하라. 정치적으로서는 기술, 무역, 공급망 표준에 이르는 거버넌스 문제에 대한 민주주의 연합 또는 동맹연합을 구축하라.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미국은 이 나라 대중들이 자국이 쇠퇴까지로 주기적으로 확신하는 날 쇠퇴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유명한 정치학 세물 헌팅턴이 이제 얘기한 거죠. 즉 쇠퇴할 것이다. 그걸 걱정을 하면 된다. 그래서 5번째 쇠퇴론이 일어난 거를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쇠퇴론은 1930년 대공황 시기고, 두 번째는 소련 스푸트니크 위성 발사한 것에서 야 미국은 이제 끝난 거냐. 세 번째는 케네디 암살 사건, 닉슨 탄핵, 사이공 함락 등등 야 이 미국이 이제 너무 힘 빠지는 거 아니냐. 제3 물결. 그럼 제4의 물결 쇠퇴론은 무역 적자 불평등 일본에도 깨지고 여러 가지 깨지는데 이때는 야 미국이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 쇠퇴론이 나왔다는 것이죠. 자, 미국은 이번 5번째 쇠퇴론이 뭐냐? 이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더불어서 중국이 저렇게 나오니까 미국에서 걱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으면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스푸트니크는 소련이 인공위성 발사한 거 미국보다 앞섰죠. 자, 결론에서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 뭔가?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대한민국 쇠퇴론은 고사하고 이제 망국론, 대한민국이 지금 체제 전쟁성에서 완전히 좌파에게 지금 몰려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전쟁이냐 항복이냐를 정치인이라든가 지식인이라는 거를 전쟁이냐 평화냐 하면서 완전히 종북 주사파에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임진년에 그 김성일이라고는 조선 그 일본 갔다 온 조선 부사하고 선조하고 그때 그냥 안심하고 방심하고 그래서 임진 당가 그때 악몽이 되살아난다 이겁니다. 병영 전쟁에 만국 위기에 다 있는 거를 우리 국민들도 철저히 깨달아야 되는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정말 걱정이 됐습니다. 참 좋은 책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 책을 읽고 우리도 상당히 걱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발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